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략 5팀 갈동선 대리입니다. 네, 저는 전략자원본부 2팀 김동훈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져왔나요? 오늘은 일단은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고 혹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메타 광고라던가 아니면 배너 네네. 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이렇게 뭐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주제 자체는 뭐 네이버에서 지금 쇼핑 검색이나 뭐 네네. 파워링크나 일단 좀 뭐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품질 지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광고주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후배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품질 지수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하면 품질 지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품질 지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품질 지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네이버나 이런 광고에 대한 이제 품질을 나타내는 건데요. 뭐 음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뭐 한우 같은 경우 뭐 A+ 등급 막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도 이런 품질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품질이 이제 높아졌을 경우 이제 광고비 단가나 이런 게 좀 떨어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품질 지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품질 지수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확장 소재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이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지 이게 품질 지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일단 품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키워드 혹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쇼핑 검색에서는 소재 부분에 대해서 각 키워드 그다음에 소재마다 하나하나마다 이제 품질 지수라는 일단 그 평가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네네. 키워드 단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4칸으로 스타트가 되는데 맞습니다. 뭐 5칸, 6칸 혹은 7칸까지 맥스가 7칸까지고 낮아지게 되면 한 칸까지 떨어지는데 이 한 칸 한 칸마다 뭐 CPC 클릭당 비용 자체가 뭐 300원, 500원 일단은 뭐 1위가 뭐 7,000원 이렇게 되게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몇천 원 단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보니까 품질 지수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동선 씨는 뭐 7칸까지 키우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저 많죠. 꽤 있죠. 네네네네. 품질 지수를 좀 광고주님들이 이제 막 오셨을 때 막 3칸, 막 2칸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품질 지수 올릴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질문을 오늘 뽑아본 거가 바로 2번. 2번인가요? 네. 2번 문제, 2번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품질 지수를 꼭 신경 써야 하는 품질 지수가 높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 저한테 많이 들었던 이제 질문들이 품질 지수가 한 2-3칸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올릴 수 있냐 라고 하면 저희는 네. 저희 뭐 일주일 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사기꾼입니다. 품질 지수라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이걸 점차 올리는 건데 이제 품질 지수는 올라가는 건 진짜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급격하게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를 이제 높이면은 어떤 점이 좋아요? 가장 첫 번째는 네. 광고비의 단가가 떨어집니다. 네, 만약에 최대 30% 정도 이제 1등과 2등인데 이 품질 지수 차이가 1등이 이제 4칸이나 5칸이고 2등이 7칸이면 둘의 격차는 30%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품질 지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품질 지수를 꼭 신경 써야 하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높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품질 지수를 이제 신경 써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품질 지수를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는지.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노출수, 그다음에 네. 클릭수 그거를 합쳐서 이제 저희가 클릭률을 계산을 하는데 클릭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유입을 받기 위해서는 뭐 확장 소재 부분이나 네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확장 소재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으로 했을 때 6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일단은 추가 제목이라던가 홍보 문구, 이미지, 그다음에 홍보
홍보 문구, 가격 링크까지 네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최근에 또 플레이스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노출까지도 가능하다 아,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확장 소재를 일단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노출되고 있는 영역 쪽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가 매체, 저희가 뭐 콘텐츠 매체라고 하죠. 아, 그쵸.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오프를 시켜가지고 노출되고자 하는 뭐 네이버 매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만 노출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클릭률을 높여보는 거가 품질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네네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콘텐츠 매체를 저희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분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파트너 매체나 이제 필요 없는 매체들을 다 그럼 제외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 안에서도 되게 괜찮은 매체 지면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노출을 좀 정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이 품질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확장 소재, 노출 매체 선정, 뭐 클릭률 개선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 어느 정도 광고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가 뭐 광고주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게 됐을 때 광고비를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광고를 노출시키더라도 소비자들이 하단에 이제 페이지 하단에 노출되게 되면은 유입 자체가 이게 진행이 되질 않다 보니까 네네네. 요거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분들께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광고비를 쓸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린 다음에 네네. 거기서 오케이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순위 부분을 적당히 이제 올리게 되면서 조금씩 올려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좀 효율이 발생되는지 네네. 전환율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네네. 품질 지수를 올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아, 광고주님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순위 평균 입찰가보다 높게 설정했는데도 광고가 뒤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 이건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품질 지수 때문입니다. 이제 품질 지수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이제 제가 30%까지 최대 30%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방금 질문의 답은 이제 품질수 때문에 이제 입찰가가 높여놔도 다른 광고에 비해 낮게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품질수가 떨어졌던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시간대 운영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DB 업종 그리고 문의를 받는 업종이라고 하죠. 네네. DB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CS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시간대만 광고를 노출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6시부터 뭐 이 시간대는 광고가 오프를 진행하게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네. 이 시간대만큼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DB를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순위를 많이 높여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입찰가를 확 올려가지고 저희가 일단 평균 순위보다 입찰가를 맞게끔 적당히 세팅을 해놨는데 요거를 그 시간대에 입찰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 시간대에는 입찰가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하전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대 운용을 통한 입찰가 차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MPN 글로벌에서는 자동 입찰 솔루션이라고 아,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입찰가를 맥시멈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네. 순위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뭐 다른 뭐 저희가 뭐 다른 대행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면은 유료로 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맞습니다.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솔루션들도 전체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한번 자동 입찰 솔루션. 네, 자동 입찰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이제 쇼핑 검색이나 이런 DB 이런 모든 이제 순위 노출이 필요한 거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 만약에 DB 업종이나 아니면은 뭐 좀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네네. 5순위 이내의 메인 키워드들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업체들은 네네. 뭐 자동 입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네네네. 여성 패션 잡화 쇼핑 검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입찰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소 3등까지 노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입찰가를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건 테스트를 저희가 직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게 날마다 이제 입찰가가 변동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3,000원을 먼저 걸어놔 보시고 어느 정도의 순위가 노출되는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렬이 됩니다. 그럼 1순위는 이 값으로 이제 노출이 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 패션 잡화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막 저희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은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서지컬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목걸이, 귀걸이, 반지, 벨트. 그렇죠. 반지 뭐 이런 거 벨트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 상품마다의 입찰가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고자 하는 광고비가 오케이 가방입니다. 가방이시군요. 네네, 가방이요. 가방 가방이요. 가방이다. 가방도 이게 물건 값이 단가가 좀 비싸다고 알고 있어서 입찰가 꽤 높게 형성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가방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일반 여성 쇼핑몰로 해가지고 네네. 사입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단가는 5만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바로바로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5만 원의 제품들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네네네. 잠시만요. 네네. 단가 5만 원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초반 이 클릭을 좀 단가를 확인하고 보는 편이라서 뭐 500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고 그거를 3위 안에 노출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5만 원의 단가인데 입찰가 너무 높게 설정해 두시면은 이제 만약에 5,000원에 설정하면 10번 클릭하면은 이제 5만 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테스트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 광고를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가방이 이쁜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시켜야지만 이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네.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는 좀 업체명이나 자사명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노출을 브랜딩 위주로 그쵸. 해서 네네. 워낙 뭐 이제 요즘 뭐 모신사라던가 뭐 네네. 29cm 뭐 이런 게 29cm 이런 데서 노출을 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네네. 여성 쇼핑몰들도 뭐 에이블리라던가 네네. 뭐 지그재그 이런 네. 데서 노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네. 네이버 쇼핑에서 저희 단독 제품을 올려서 광고를 집행하기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매체사들도 활용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이 단가 5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제품들은 조금 일단 여성 쇼핑몰, 의류 쇼핑몰 이런 네. 것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대부분 일단 컨텐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5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은 좀 가성비 이런 소재를 좀 사용하셔서 노출을 시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네, 구글 디맨드젠이라는 캠페인이 나왔다던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디맨드젠 캠페인은 그 전에 이제 구글의 디스커버리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이제 디맨드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 요즘 핫하다고 되게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저도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캠페인 자체가 구글 이제 유튜브에 노출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저는 이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구글 디맨드 캠페인을. 실제로 활용했을 때 효율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인가요? 효율 같은 거는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를 텐데 디맨드 캠페인은 지금까지 효율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다른 지금 마케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행했던 업체들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구글 쪽으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나 아니면은 피맥스 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직은 이 정도 부분에 대한 조금 저는 일단은 구글 쪽보다는 네이버나 이런 뭐 메타 그다음에 배너 광고 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구글 디맨드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갈동선 네네네. 님께 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디맨드젠 세팅 노하우가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건 저만의 노하우여가지고 살짝 공개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마어마한- 일단은 이제 텍스트나 이런 이미지를 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디맨드 캠페인이 유튜브 안에서 노출될 수 있는 거라서 시각적인 게 분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소비자들이 직접 봤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우리 머리에 이제 박힐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자극적인 이미지를 좀 사용하는 게 좀 더 디맨드된 캠페인 세팅할 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후킹성 소재들을 네네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활용을 한다. 일단은 디맨드젠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유튜브나 뭐 일단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재들은 조금 소비자들한테 후킹 뭐 일단 중독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조금 컨텐츠적으로 많은 소재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규 광고주들을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소재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광고를 진행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네. 테스트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저희 회사에는 뭐 디자인 팀도 있고 저희 네네 맞습니다. 지금 동영 씨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직접 뽑아내는 이런 것들도 하고 네네네 계시다 저도 보니까 같이 하고 있죠.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 작게 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동네 홍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 구인 말고는 써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역 타겟팅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 타겟팅이나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는 게 좀 저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당근마켓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쭤보시는 거가 지금 자영업 구인 광고 구인 관련해서 일단 말고 는 써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광고 부분을 네네네네. 일단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플레이스 등록은 당연히 하셨겠지만 네이버에서 플레이스 광고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키워드 파워링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요즘에는 음식점들은 전부 다 네이버 플레이스라던가 네네. 뭐 다음 쪽에서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뭐 강남 맛집이라던가 네네, 이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 찾게 되는 그런 네네네.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에다가 좀 상위 포지션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리뷰 좀 네이버에서 요즘은 뭐 이렇게 대부분 제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평점이라든가 영수증 리뷰 이런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 소비자들 체험단을 진행하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럴 부분과 그다음에 플레이스 광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도움 마케팅 방송 봤습니다. 네. 너무 유익해서 또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네. 저는 20대 초중반 타겟으로 의류 쇼핑몰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대비 효율이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저는 잘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슷한 결이긴 해요. 뭐 액세서리 여성 가방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처럼 의류 쇼핑몰의 경우에는 일단 조금 이것도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뭐 모델이 입고 있는 이 오류라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상품에 대해서의 뭐 인플루언서 활용이라던가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네. 각 의류마다 요즘 뭐 트렌드에 맞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에이블리 그다음에 뭐 지그재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광고를 대부분 다 많이들 하시는데 네네. 일단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광고주 분들이시라면은 어느 정도 뭐 인플루언서 활용이라던가 네네. 뭐 착용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요즘에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록북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쵸 인플루언서 혹은 뭐 자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뭐 요즘 뭐 얼굴 이렇게 안 나오게 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몸만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컨텐츠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이미지만 노출을 시켜가지고 판매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에는 실제 착용샷 그 다음에 실제 모델들이 뭐 키는 몇인데 몸무게는 몇인데 네네네.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저도 같아요. 뭐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일 때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내용들을 좀 노출을 시키면은 네.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소비자들이 아 이런 거 나한테 좀 잘 맞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살짝 뭐 뭔가 현실적인 착용샷을 좀 보여주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선택지나 하시는 이런 것 것들을 하기가 쉽게 이렇게 네. 이쁘다라고 상품이 좋다라고 가정하에는 너무 네네.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출시켜가지고 광고를 집행했을 때 조금 더 큰 효율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경님께서 또 페이스북 광고 입찰가 이런 게 쇼핑 검색에 비해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CPC가 이제 트래픽 캠페인하고 이제 전환 캠페인은 좀 달라요. 근데 트래픽 캠페인은 좀 더 이 제품이나 이런 저희의 브랜드를 좀 보여줄 수 있게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많이들 쓰거든요. 스토리나 릴스로. 그래서 CPC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대신 이제 전환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환 캠페인이다 보니까 전환은 많이 나오지만 좀 CPC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워드의 입찰가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잖아요. 뭐 네네네네. 예를 들어 뭐 2,000원이다, 네네. 3,000원이다, 4,000원이다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컨텐츠 매체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타겟팅을 좁히면 좁힐수록 CPC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그 다음에 연령, 뭐 성별, 연령, 그 다음에 뭐 지역 등등등에 네네. 있어가지고 타겟팅이 좁히면 좁혀질수록 일단 CPC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았을 때 CPC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연령과 여성 잡아놓고 저희가 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이력이 있었던 그런 리타겟팅 광고 캠페인을 따로 설정을 하고 네네네네.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규 타겟팅들은 조금 러프하게 좀 넓혀가지고 광고 노출을 하게 되면은 CPC 자체는 뭐 100원에서 300원대도 낮게 네네. 세팅도 가능하다 보니까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조금 입찰가나 뭐 이런 클릭당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 있는 치과인데 당근 광고는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병원으로 당근 광고는 아직 저는 집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병원 제가 근데 알기로는 병원으로 당근 광고를 진행했을 때 그런 레퍼런스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들어서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좀 병원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단가가 높잖아요. 뭐 네이버에서 이게 병원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근 광고라고 하면은 당근마켓에선 저희가 일단은 이커머스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네네네네. DB 쪽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근 광고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역 플레이스적인 부분들을 광고를 집행하는 게 맞고 대부분 다 요즘 뭐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네이버에서 많이 맡고 있기는 하지만 플레이스 광고로 해가지고 상위 노출 시키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바이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컨텐츠랑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섭외를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네네.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을 조금 더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광고로 페이스북 광고가 진행하고 있어서 당근 쪽으로도 퍼포 광고 어떨까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집행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병의원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했을 때는 아마 이것도 심의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무조건 해야 될 텐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쵸 심의필을 무조건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해보고 만약에 집행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느 이렇게 집행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설명드릴 수 있다 보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조금 일단 안 해보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간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게 저희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당근마켓에다가 이제 병원이랑 이 치과를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나 이런 다음 이런 검색 포털에 지금 검색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어 뭐 DB 업종 관련해서도 문의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고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더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27분인데 27분? 마지막 질문 딱 하고 끝낼까요? 네네 마지막 오케이. 질문하고 이제 아니면 마지막 질문 주시면 그거에 답변을 드리고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질문이 안 올라오네요. 그럼 저희 질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떤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네. 동선 씨는 요즘 제일 효율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광고주분이나 좀 자신 있어 하는 업종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 아무리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만. 네. 전체적으로 저는 다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커머스 그중에 쪽을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반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커머스도 하고 음. DB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 전자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자책 네네, 좋죠. 전자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품질 단가가 높다 보니까 로아스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는 뭐 6,000%까지 올라간 적도 많아서 장난 아닌데요? 네, 메타 광고도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선배님은 어떤 거를 좀 더 강점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강점을 두고 일단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거는 뭐 네이버 쪽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쪽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아까 음식점 말씀 주셨는데 음식점 관련해서도 지금 뭐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맛집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조트에서 지금 뭐 일단 닭갈비 이런 거를 판매하고 계신 광고주분들이요. 네네네. 거기서도 지금 요즘 스키장 시즌이다 보니까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뭐 렌탈샵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가지고 음식점들도 많이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데 플레이스 광고에 대한 효율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관련해서도 바이럴 부분을 대부분 업체 신규 광고주분들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플레이스 광고라던가 아니면은 뭐 체험단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요즘엔 또 SNS 부분에서도 뭐 컨텐츠 이런 거 막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보면 충분히 효율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또 뭐 어떤 업종 있을까요? 뭐 반려동물이라던가 네네. 반려동물 업종도 뭐 어제도 계속적으로 판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효율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매달마다 일단 이렇게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네네. 쇼핑 검색 세팅이라던가 파워링크 그 다음에 SNS 메타 광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진행하면은 큰 효율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0분이 딱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옆에 이렇게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또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